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3천만 명을 넘긴 가운데 여전히 4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등교 수업이 확대돼 밀집도 기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75명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는 464명입니다. 중구 고시원과 동대문구 수산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만 보면 경기 398명, 인천 80명 등 수도권 비중이 70% 정도입니다. 1차 백신 접종자가 3천만 명을 넘기면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58.4%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전후 일주일간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 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도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규모가 안정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최근 수도권 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유행이 지속될 경우 추석 연휴 이동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도 학교 급별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확대됐습니다. 4단계 지역의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면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밀집도 예외인 3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1학년과 2학년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합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가능한 대로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 지역 감염 등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면 등교의 큰 방침 하에서 학교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학사 운영을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먼저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이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학생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 500여 명에 대한 전체 조사 등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양 시내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입니다. 우산을 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광양 시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학부모 등 주민들이 진단검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광양의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4일. 이후 학생 450여 명 등 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0명이 추가 확진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1학년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2학년과 3학년은 10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양시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가 내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고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양뿐만 아니라 순천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 최초 감염자 모두 감염원이 불투명한 개벌 감염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진단검사에 들어갔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전수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오늘부터 정상 시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군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부대 관리 지침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의 경우 부대 병력의 20% 이내로 시행하되 돌파 감염에 대비해 백신 접종 완료자도 PCR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면회도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고발장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 프레임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의 범여권 인사고발을 사주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등장하는 SNS 대화 내용과 고발장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이 결탁한 국기문란 사건이 실체를 드러냈다며 윤석열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결탁을 했다는 것은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직 당에 전달됐다는 문건이나 전달받았다는 관계자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에 대한 정치 공세에 대응할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은 여권의 정치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 손준성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소집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박범계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개입 건풍 사건이라고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기사 하나로 정치 공세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지난달 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제가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 지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이번 주는 유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사용 요령을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요즘 카드 회사에서 보내는 이런 메시지 많이들 받으셨을 겁니다. 기왕이면 자사카드로 신청해달라는 얘기겠죠. 전 국민 88%가 받는다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신용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 가능하고요.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주인 이번 주는 아무 때나 신청 못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서 요일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71년 81년생이나 76년 86년생이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혼잡을 피해서 다음 주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용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선불카드 가운데 고르는 건데요. 오늘부터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통해서고요.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또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과 체크카드의 경우는요. 신청일 다음 날 바로 충전되는 시기거든요.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의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미용실, 안경집 이런 곳들이죠. 프랜차이즈의 경우는요. 편의점, 빵집, 치킨집 이런 곳들이 만약에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직영 매장이라면 안타깝게 쓸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없고요. 배달앱도 안 됩니다. 만약 배달 음식점이 지역상품권 가맹점이고요.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를 한다면 그때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요, 서울시, 경기도 구리 시민이라면요, 구리시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고요. 쓰는 거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신청하고 까먹었다, 이때까지 못 썼다면요, 그 잔액은 자치단체와 국가에 전액 환수됩니다.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졌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요,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카드사나 정보를 사칭해서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문자메시지 피싱,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주소가 포함이 되거든요. 클릭하는 순간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요.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다죠. 그래서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활용을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도 권유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고 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위원장에게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전국에서 치러진 9월 대입 수능 모의평가 세계 지리 시험지가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남 지역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 모의평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밤 학교 진학 상담실에 들어가 시험지 봉인을 뜯고 사진을 찍은 뒤 다음날 새벽 SNS에 시험지 사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반을 투입해 세계 지리 외에 유출된 시험지가 더 있었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학생과 시험지를 공유한 학생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50만 9,821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16,000여 명,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원서 접수 지원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며 특히 재학생 응시 인원은 3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명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6만 1천여 명, 여학생이 24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미국 정부는 일단 화이자 백신으로만 추가 접종을 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1,550명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7월 100명대까지 떨어졌던 사망자 수가 다시 빠르게 늘면서 1,500명대를 넘긴 겁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1,500명대를 넘긴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16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곳곳에서 병상 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공언한 미국 보건당국은 일단 화이자 백신으로만 추가 접종 대상을 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파우치 박사는 당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20일부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화이자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 FDA 추가 접종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모더나 백신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지난주 FDA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고위급 보건당국자들은 백악관에 이들 백신의 추가 접종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I think the reports out of both agencies are that at least some of the boosters for some people will be ready that week, but we are going to go whenever they say go.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세가 99%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새로 퍼지고 있는 뮤 변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주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다음 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부장이 회담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최종 조율 중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지역 정세 등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의 마지막 남은 거점인 북부 판지스르를 완전히 장악했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 판지스르주가 탈레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항군인 아프간 민족저항전선의 패배 인정 발표는 아직 없지만 저항군의 지도자 마수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탈레반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학원가는 폐업이 속출하고 대도시 좋은 학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학원 밀집 상가입니다. 학원이라 쓰인 표지를 따라가 보니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문을 연 학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랴오닝성 선양의 유명 학원가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 학원은 최근 문을 닫고 폐업한 뒤 아예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年之前应该是营业的，在这块已经经营10年了。10年之后，3年之后，人家可能看不到什么未来的政策支持啥的，走了不干。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교육 개혁 조치에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곳은 선전에서 명문 초등학교가 있는 쉐치팡, 이른바 좋은 학군 근처의 고가 주택가입니다. 좋은 학교 근처에 집이 있으면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겼습니다. 인근 116제곱미터 아파트는 경매 시세보다 5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9억 원 정도 싸게 나왔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파트 역시 시세보다 20% 싸게 경매에 나왔지만 역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这个流拍呢，在现在的环境下也不奇怪，因为呢，现在的市场是在调整，调整过程中，它的定价可能要重新来定。 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교육비 절감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선전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실종 아들이 34년 만에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기적적인 모자 상봉은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유전자 검사를 통한 경찰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어느새 중년이 돼버린 아들. 헤어진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백발의 어머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미안한 마음에 말문을 잇지 못했던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다른 뜻은 없어. 살다 보니 그래. 아들에겐 희미한 기억이지만 한시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왜 지내노? 응? 1987년 당시 8살이던 아들 김모 씨는 가정 문제로 경북 안동의 친할머니 댁에 맡겨졌다 길에서 실종됐습니다. 이후 충북 제천 아동보육원을 거쳐 청주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제와 다른 나이와 이름으로 17년을 지내왔습니다. 2004년도에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7년째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찾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이 같은 시련이 두 모자를 영원히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2004년부터 장기 실종 아동을 위한 경찰의 유전자 분석 제도가 시행되면서 김 씨의 DNA가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잃어버린 아들을 잊지 못했던 어머니도 올해 초 자신의 DNA를 등록하면서 둘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유전자는 진리 불변이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34년 생이별 끝에 이뤄진 기적의 모자 상봉. 올해도 실종 아동 15명이 유전자 등록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기피 시설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설립이 쉽지 않은데요. 충남 천안에선 매립장 확장 사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 매입을 제안하고 주민 동의까지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지역 쓰레기가 모이는 위생 매립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 등의 영향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면서 매립지 반입량도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300톤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150톤의 2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2032년으로 예상했던 매립장 수명이 7, 8년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되자 천안시는 긴급히 매립장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 기존 목천 매립장을 현재 10만 8천 제곱미터에서 8만 제곱미터 증설해 20-30년 더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 매수를 건의해 아무런 갈등 없이 해결됐습니다. 주민협의체 내부에서 확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자진해서 주민 동의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혐오시설인 것은 삶의 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낙후되는 걸로 보고 있지만은 누군가가 희생도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천안시는 감사의 뜻으로 주민 수건 사업 등의 보상을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출연기금을 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공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떠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또 2023년까지 토지 매입을 끝내고 2026년까지 확장을 마치는 등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비보잉, 브레이크 댄스로도 불리는 브레이킹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첫 선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브레이킹은 이미 세계 대회를 휩쓸 만큼 높은 수준인데요. 새로운 효자 종목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드미컬한 음악을 타고 흐르는 현란한 동작들, 여기에 관객들의 환호까지 더해지면 춤을 넘어 문화가 된 브레이킹이 완성됩니다. 비보잉, 브레이크 댄스로도 불리는데 초창기였던 90년대만 해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연습하고 보기에는 가난한 애들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길거리 애들만. 그래서 좋아서 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늘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국내 비보이들이 세계대회를 휩쓸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큰 대회도 열렸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는 오는 10일 개막하는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BBIC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붐이 한때에는 불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많이 예전보다는 대회가 수는 많이 줄었지만 다시 이제 올림픽 이슈로 인해서 현재 한국의 브레이킹 국가별 랭킹은 종주국 미국에 이어 2위이고 개인 랭킹 10위 안에는 3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레이킹이 2024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면서 이른바 효자 종목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숙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금메달이죠. 실력으로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더 이제 3년 뒤다 보니까 나이가 좀 더 차시고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국가에 있는 분들은 어린 세대들이 20대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선수 육성과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브레이킹은 그들만의 놀이문화가 아닌 안정적인 메달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이 같은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살까지 어린이 553만 명과 임신부 27만 명, 만 65살 이상 880만 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7포인트 상승한 3,203.33에 코스닥은 0.89포인트 내린 1,052.96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8월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사들인 반면 개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북미 전기차 업체로부터 부품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KCC는 실리콘 사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기관의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며 4% 가까이 밀려났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크래프톤 역시 동반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0전 내린 1,15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네, 한반도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는 그리 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밤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 지역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에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 20도로 시작하겠고요.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지면서 춘천이 22도, 서울이 24도, 광주와 대구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